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긴 장마에 나라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대강 보호 없었으면 나라 절반이 물바다가 됐을 것이다, 이러면서 은근히 새삼스럽게 4대강 사업을 찬양하고 나선 건데요.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호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한 것을 두고도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호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시라고도 했습니다. 홍수의 4대강 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학자들이 밝혀야 할 일이겠죠. 굳이 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이 시점에 4대강 논쟁을 벌이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리아 퍼니처 페어 코펀.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새롭게 선출이 됐죠.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장세호 신임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예, 짧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노영민 비서실장 외 5명의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절반만 우선 교체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의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의 김재남 기후환경 비서관, 이렇게 내정을 했는데요. 이 교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으로는 신정체제를 강화해서 청와대 내부 기강을 다잡는 것
다잡는 것과 함께 예. 밖으로는 이 기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협치의 메시지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협치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하.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무수석의 사선 거의 최고의 정치 체력을 갖고 있죠. 호위무사라 불리는 최재성 전 의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에는 이미 그 참여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에서 일을 했던,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 전체적으로 다 이해 잘하고 있는 그 김종호 예. 그 감사원 사무총장,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아닌 탈검찰화 기조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시민사회 수석으로 발탁된 김재남 예. 수석은 진보 자칫 임기 말에 소원해질 수 있는 진보 진영과의 가교 역할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 의원 출신이죠, 김재남 맞습니다. 수석이. 예. 그래서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당에서는 환영, 야당에서는 비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뭐 여당은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좀 늦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여전히 이제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당 내부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두더라도 지금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국면 전환을 위한 면편 인사다. 청와대 수석 때 사의 표명이 쇼에 불과한데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한 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미래통합당은 이제 경제 라인에 전면적 쇄신 없이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제스처다. 네.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딱 찍었어요. 이 모두 건재한 상태에서 의미 없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네. 핵심 정책 라인에 대한 평가 빠졌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봤네요. 정의당도 역시 비판 쪽으로. 역시 경제 라인을 좀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네요. 그 정의당에서도. 목소리죠. 예. 자, 그나저나 김조원 수석이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어제였죠. 그 불참을 했고 혼자서 인사말도 없이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고, 심지어서 그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수보회의에서 예. 참석자의 명단을 계속 좀 찾아봤어요. 예. 네, 없더라고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혼자만? 이건 충격인 겁니다. 사실 아무리 자신이 이제 청와대에 나간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은 이제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예. 사실 김수석이나 뭐 노영민 비서실장 뭐 다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의 표명했는데, 네. 김수석은 어딘가 모르게 이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예. 이 상황에서 평소에 이제 노영민 실장이나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 게다가 고위직들 있었던 단체 대화방까지 나갔다라고 하니, 그러니까요. 단절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청와대 직이 아닌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을 지켰다라고 비판했는데, 이 부분은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무리 자신이 섭섭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 공직을 마무리하는 거는 저는 근래에 들어서 이런 식의 마무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구설수에 참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강남에 좋은 집 두 채나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잠실에 있는 집을 내놨는데 2억 원을 올려서 내놨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의지가 있냐. 내놓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다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 MBC 그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김조원 수석이 잠깐 좀 나왔었는데, 인터뷰하는 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불성실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 보기에 좀 민망한 부분이 이게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먹여 살려주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그 재산을 택하든지 권력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택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비단 김지원 수석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다른 관료들도 그렇고 최근에 그 조사 발표한 게 나와 있잖아요. 뭐 보통 30% 40% 정도가 다주택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부럽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고위공직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나오겠느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뭐 수혜가 상당한데요. 이 여당이 수혜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논의의 시동을 건 상태고 네. 그리고 또 통합당도 이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지금 기재부만 약간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통합당까지 여기 호응한다라는 것은 4차 추경 예산이 추경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한 해 4차례 추경이 편성되는 건 과거 1961년 이후 무려 59년 만에 있는 일이고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 부총리만 이제 4차 추경론에 대해서는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서 목적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했다. 그게 얼마냐? 2조 7천억 원이다. 이렇게 2조 6천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더구나 뭐 신색 재난 복구라든지 다리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올해가 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여당에서 이미 추경론 이야기가 나오고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 나왔고 예. 게다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놓고 4차 추경 논의가 사실상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 이 홍남기 부총리가 혼자 이렇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4차 추경에 대한 서로 논의가 있을 거고 홍남기 부총리가 거의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 2, 3차 추경 뭐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야당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자기의 주장을 좀 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4차 추경하자고 하니까 뭐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될 야당이 가능성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나저나 뭐 야당이 바뀌어서 그런지 여당이 워낙 못해서 그런지 지금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1% 냅니다. 2주 연속으로. 0.8% 그렇죠. 예, 뭐 리얼미터의 경우에 그런데 자, 통합당에서 이제 여기에 큰 의미는 두지 않겠다. 민심 수습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이런 방침이네요. 이게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근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그동안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 상황이 벌써 한참 동안 되다가 이제 겨우 여론 지지율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야당이 김종인 대표 효과도 있지만 여당이 너무 못해요. 그렇죠. 최근에 여당이 너무 반사에 빠진 게 크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 내에서도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예. 통합당 내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하긴 뭐하고 근데 잘하고 있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결정했지 않습니까? 오전 10시에 결정했어요. 현장에 2시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딱 준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전남 구례에 도착을 했는데 더군다나 통합당 자체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지금 당명하고 정강 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담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여당은 죽쓰고 야당은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특히나 김종인표 경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그래서 민주당의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 만만치가 않다. 계속 혁신적인 메시지 이렇게 던지면서 우리한테 받아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은 먼저 이렇게 메시지 던지고 여당한테 도발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여당은 방어하고
뭐 지켜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 지금까지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아젠다 선점하고 야당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딱 보이니까 예. 여당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꼰대 정치한다. 너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만 사실 특히나 경제 분야에서 목소리 내는 거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젊은이에요.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들. 김종인 효과는 예.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트레이드 마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나저나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금 속출하자. 네. 지금 또 때 아닌 4대강 사업 논란이 지금 불거졌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 지금 낙동강과 섬진강의 그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제방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한 곳이고, 섬진강은 4대강 사업을 안 한 곳이에요. 근데 두 곳 모두 이번에 침수 피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 들어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인데, 예.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적었던 그러니까 4대강 사업 대상이었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예. 홍수 피해가 적었던 반면 예. 섬진강이 이제 둑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요. 뭐 특히나 MB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정진석 의원이 먼저 주장을 했죠. 예.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당에선 발끈할 수밖에 없고. 예. 아뜨거라고 환경분이 산자분이 다 나섰는데. 예. 저희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보셔들 지금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싸움박씨 할 때입니까? 다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예. 지금 일단 섬진강을 4대강 사업이 안 해서 이번에 피해가 컸다라고 정진석 의원이 포문을 연 거군요. 포문을 열었고요. 그렇게 사실은 홍수 예방하고 4대강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결과 나왔다. 예. 제발 정신 차려라. 왜 이런 수해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가지고. 예. 자, 그나저나 이제 수해 복구 현장에 여야 정치권에서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이제 어제 나갔나 보네요. 어제 주말 뭐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심상정 대표가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제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옷과 신발이 깨끗하거든요. 너무 깨끗한 옷과 신발을 찍고 사진 찍었다. 옷과 신발 너무 깨끗하니까. 사진만 찍으러 간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이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찍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좀 올렸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 보면서 어디서 사진 찍으러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결국 사진 5장 모두 다 삭제했죠. 뭐 진정성을 보여주기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올린 거군요. 예, 기념사진이라 일을 막 시작할 때 찍었던 거죠.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진도 보니까 뭐 이렇게 옷이 많이 더러워진 사진도 있긴 있던데. 아니 나중에 한 논란이 됐으니까 공개를 했어요 또 그걸. 예. 근데 뭐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반복되는 것 같아요. 피해 복구 현장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가잖아요. 가서 뭐 생색내기 사진 찍고 뭐 사진 찍기용 홍보용 찍는 이런 행태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거부감이 표출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독일이요. 얼마 전에 이제 G7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총 4개국이 더 참여해서 G11 하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독일이 이걸 반대한다라고 보도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한 2-3주 정도 됐나요? 그랬는데 어제 또 이것과 정반대의 보도가 나왔네요. 독일이 한국의 G7 참여를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갔거든요. 직접 갔거든요. 아, 직접 독일로 갔습니까? 네,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예. 지금 강 장관 6개월 만에 해외 출장을 한 건데 지금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바빠요. 미국도 가야 돼요. 왜? 방위비 협상 관련돼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야 되고 일본도 징용배상 문제로 가야 되고 뉴질랜드는 또 뭡니까? 외교원 성추문도 국치과 외교현황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을 갔어요. 다재치고 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 유럽에서 맹주가 독일입니다. 그렇죠. 독일이 러시아니 뭐 다른 나라 다 해가지고 한국과 도매금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 특히 앞으로의 유럽 연합 내에서의 독일의 지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했었죠. 제일 먼저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장관은 한국이 이렇게 딱 오니까 이걸 또 이제 대놓고 반대하기는 뭐하고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 거는 러시아는 반대해도 한국이 참여하는 건 독일한테 유리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반대한 건데 전략적으로 반대한 건데 한국만 따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의례적으로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 과정 보여줬다. 그렇죠. 마스 장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공격합니다. 크림반도 강제병화,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먼저 해결해야지. 한국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입장을 밝힌 거군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은 한국은 환영, 러시아는 반대.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보청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보청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새로운 도당위원장으로 장세호 전 칠곡 군수를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장세호 신임위원장 만나보죠. 장세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자,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소감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안동 MBC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된 장세호입니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처음 하신 분도 5분이라면 굉장히 의례적으로 많았고 치열했습니다. 예. 그만큼 아마 국회의원 한 사람 없는 지역에서 저희 경북도당에 대한 역할과 위상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예. 책임이 무겁습니다마는 집권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저희 민주당과 나아가서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에 5분이나 나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그 전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예.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부터 2년입니다, 임기가. 2년 임기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8월까지 하시는 거고요. 예, 예. 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2010년에 무소속으로 칠곡 군수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장세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예. 짧게나마 좀 위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소개 말씀처럼 무소속 칠곡 군수 지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고령 성주 칠곡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의 특별위원을 맡아서 있습니다. 예. 잠깐 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제가 칠곡 군수 시절에 예. 요즘도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지역 상품권으로 흔히 소개되는 칠곡 사랑 상품권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때는 다른 지역엔 잘 없었나요? 지역사랑 잘 상품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칠곡군 하면은 인문학 도시라고 합니다마는 인문학을 도입해서 칠곡군의 브랜드로 만든 것도 제가 했고요. 예. 또 요즘 농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아마 경상북도에서 제가 칠곡군에서 최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기계 지금은 임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안동은 제 외갓 곳입니다. 아, 외가가 안동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동에 아마 안동 지역 독립운동 역사에 아마 한 획을 끈 향산고택이 제 바로 외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향산 예, 이만도 예. 선생이 그렇습니다. 사셨던. 제 외 5대 조부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고조부시라고요? 예. 향산 이만도 선생이? 예. 아, 그렇습니까? 아랫대 3대가 전부 독립유공자분이시죠. 아, 그렇군요. 예. 아주 대단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 친가도 잠깐 소개드리면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예. 파리장서 사건에 예. 파리장서를 초안하셨던 회당 장석영 선생이 제 친가 고조부십니다. 종고조부십니다. 예. 아, 증조부시라고요? 장석영 종고조부시. 예. 증고조부시라고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왜 유림단 사건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1차 유림단 사건이죠. 그 당시에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하신 회당 예, 장석영 선생의 예, 그렇습니다. 그 후손이시군요. 어우, 대단한 집안이시군요. 예. 그러면 칠곡 군수도 지내시고 지금은 경북도당이 지금 안동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안동 칠곡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주 뇌리에 확 박혔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끄는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정당의 주인은 역시 당원입니다. 예. 우리 도당이 좀 더 존재감을 가지려면은 우선은 당원 개개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도당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 정당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북 도당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 지역은 전국 10대 소멸 고위험 지자체 중에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집권당 도당위원장으로서 당리 당략을 떠나서 경북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전국 10대 소멸 위기에 처한 그 중에 이제 6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경북에 있습니다. 그 소멸 위험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이 됐는데, 자, 의성 비안 군이 소보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앞으로 국비 확보 문제가 참 중요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철호 도지사가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소속 정당이 또 다르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점도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부지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우 지사님께서 참 노심초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오죽 참 답답하셨으면은 집권당 출신의 어떤 정무직 분을 영입하려는 시도도 하셨고 그 취지나 그 뜻에 있어서는 저도 12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권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우리 지역 현실에 비추어서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지역에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이 3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에 더해서 중앙당의 TK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이 TK 특별위원회 통해서 지역 현안 산업들도 많이 챙겼고 예산 확보에도 사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5분 달 29일이면은 민주당 집행부가 다시 구성이 됩니다만은 구성이 되고 나면은 2기 TK 특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특위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2기. 특위를 만들어서 이때 특위는 과거와 달리 좀 더 책임감을 좀 두텁게 하고자 우리 13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북에는 지역위원회별로 한 분씩 명예국회의원으로 모실까 합니다.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의원들을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 지역위원회와의 관계도 좀 돈독해 하고 또 그분들이 합심해서 경북도의 현안 문제들도 좀 더 적극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2기 TK 특위를 만들어 보겠다. 여기 이제 13개 지역위원장의 이제 현직 의원들을 명예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단적인 예로 작년에 우리 대구 경북의 코로나 이 특별 재난 당시에 재난 대책비를 책정을 할 때 사실은 TK 특위나 우리 김부겸 의원님 또 김영건 의원님, 홍일학 의원님 이 세 분이 맹렬하게 활동해가지고 무려 재난지원금을 1조 400억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저희 당의 노력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다소 작게 평가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신광 관련한 예산이나 기타 여러 문제도 저희 민주당이 정말 힘쓸 테니까 우리 경북 지역 주민들께서도 좀 편견 없이 저희 당의 노력을 좀 평가해 주실 것을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우리 장세호 위원장님은 어깨가 참 무거울 게 지금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2022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지방선거도 있는데 같은 해. 혹시 대선이 3월에 치러지잖아요. 2022년 3월. 지방선거는 4월에. 6월달에 치러지. 6월에. 따로따로 있군요. 6월까지 이제 경북 도당을 이렇게 이끄셔야 되는 거고. 자, 아까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29일에 이제 당권이 누구에게 갈지 이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당히 큰 이벤트인데 최근에 수해도 심각하고 여러 이슈에 묻혀가지고 관심이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저희 당 지금 지도부의 면면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시거든요. 참 아주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든 대권 도전을 하든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문제다 장마 문제로 굉장히 흥행이 어려운 전당대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8월 29일이면 새로운 당 집행부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은 그 당 집행부에 우리 도당위원장도 중앙당의 당무위원입니다. 당연제. 그래서 당무위원회 참여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원 한 사람 없더라도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그 성의와 노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세 위원장은 일당백 역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지금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중에 자, 이거 조금 작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 연락 안 할게요, 그쪽에. 그래,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대세론도 아직 살아있는 듯 하고요. 또 반면에,
책임 대표라는 소위 김부겸 의원 주장하시는 논리도 상당히 위세를 좀 얻어가는 편이고요. 예. 또 우리 아시다시피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 굉장히 참 젊은 기수지 않습니까? 젊고 참신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세 분 다 정말 어느 분을 떨어뜨리기 굉장히 아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고심이 정말 실제로 굉장히 고심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오버가 돼서요. 다음에 저희가 좀 자주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장세호 신임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1분 정도 정리해 주세요. 네, 내일도 비가 내릴까 아마 요즘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밀려났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수도권에 폭우를 퍼부었던 비구름이 지금은 남쪽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장맛비가 우리 지역으로도 곳곳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남쪽에서는 무더운 공기가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소멸되자마자 우리나라의 장마 전선이 활성화된 거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많게는 80mm 정도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4도, 한낮에는 31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26도, 체감온도 27.5도, 습도는 90%입니다. 날씨였습니다.